자, 이제 오늘 특강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겠어요. 남은 거는 이제 분사구문하고 이제 관계사 용법이 남았습니다. 자, 분사구문 24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분사구문이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분사구문이 무엇이냐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분사를 배웠으면 이제 분사구문을 배우게 되는데 분사구문은 사실은 분사구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라고 해서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시작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분사구로 시작하겠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자,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문장이 자, 주어, 동사 이후에 목적어부터 이렇게 붙는 문장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코마를 기준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해서 또 문장이 또 하나가 있을 거야. 분사구문을 사용하는 건 두 문장을 좀 짧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분사구문이다. 그래서 분사구문의 특징은 코마를 기준으로 문장에 마침표가 있는 문장에 코마를 기준으로 두 문장이 끼어 있을 겁니다. 처음 시작은. 자, 문장이 두 개가 있으면 이 코마는 당연히 문장을 이어주는 성분은 없어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접속사, 다리라는 것이 필요하죠. 이쪽에 접속사가 문장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든지 아니면 이쪽에 접속사가 붙어 있든지 접속사는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두 개의 문장을 쓸 수가 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코마를 기준으로 문장이 구분이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주면 됩니다. 분사구문이구나를 알면 되는데 이 분사구문은 편의상 우리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분사구문을 만드는 걸로 연습을 할 겁니다. 선생님, 뒤쪽에 있는 분사구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방식은 똑같아요. 앞쪽에 있는 분사구문을 만드는 것과 뒤쪽에 있는 분사구문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이거 분사구문 만드는 거 얘기하고 나서 굳이 왜 우리가 앞쪽과 뒤쪽을 구분해서 분사구문을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맨 마지막에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사구문을 만드는 공식. 자, 이걸 할 건데 분사구문은 총 7가지의 분사구문이 있어요. 1, 2, 3, 4, 5, 6, 7. 자, 요렇게 해서 7가지의 분사구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중학교 때 분사구문을 만드는 공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무엇인가에부터 차근차근 접근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분사구문이란 접속사 있는 쪽의 문장을 좀 간략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식은 3가지입니다. 너희가 봐야 되는 건 두 문장 중에 접속사가 있는 쪽의 문장을 쳐다본다. 그래서 접속사 있는 문장이 이쪽에 나왔어. 앞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1단계, 접속사는 생략 가능이다. 접속사는 뭐라고? 생략 가능. 지워도 되지만 안 지워도 상관은 없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접속사는 생략 가능하다. 자, 이게 1번이에요. 자, 3단계 규칙 중에 하나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주어가 두 문장에 하나씩 주어가 있을 거예요. 두 문장의 주어를 비교를 해요. 두 문장의 주어를 비교해서 두 문장의 주어가 동일하다면 주어를 무조건 생략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주어가 같으면 뭐 한다고? 생략. 안 지우면 틀려요. 분사구문에서는 주어가 같으면 무조건 지워야 되는 겁니다. 주어를 지웠어요. 자, 세 번째. 동사를 이제 나머지 순차적으로 보는 거니까 접속사 보고 주어 보고 동사 앞에서부터 본다는 얘기야. 세 번째, 동사를 2가지를 쳐다봅니다. 두 문장의 동사를 보고 나서 두 문장의 동사의 시제가 동일하다면 똑같이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다 이렇게 동일하다면 여기에 뭘 붙인다?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화를 시켜서 분사로 문장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접속사를 처음에 생략 가능했다 했으니까 안 보일 수 있고요. 주어가 똑같으니까 주어가 사라졌겠지. 그렇게 되면 시작을 누구부터 하는 게 됩니까? 현재 분사 ing부터 시작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분사로 시작하는 문장이다. 분사 뒤에 단어가 붙었으니까 분사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공식은 되게 간단하죠. 1번,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다. 2번, 주어가 같으면 지운다. 3번,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동사에 ing를 붙인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사구문은 이렇게 외우는 게 쉽습니다. 모든 분사구문은 사실 무슨 분사구문이에요? 현재 분사구문입니다. 무슨 분사구문? 현재 분사구문이야. 그런데 왜 책에는 현재 분사구문이라고 쓰지 않느냐?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 현재 분사 말고 분사에는 무슨 분사도 있으니까? 과거 분사도 있으니까 과거 분사를 시작하는 문장이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뒤에 가면
그래서 이 경우 중엔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현재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 한켠으로 공식상 모든 분사구문은 만들 때 뭘 붙이는 거니까 너희가 손을 대는 건 ing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우는 건 바로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because he met her. He was satisfied.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쳐봅시다. 자, 그럼 두 문장을 그냥 가볍게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면 두 문장을 코마를 기준으로 두 개의 문장이 나와 있고 접속사가 이쪽에 있으니 우리는 이쪽을 분사구문화 시킬 겁니다.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서 생략하지 않아도 되니까 1번을 가로를 쳐놓을게요. because를 생략한다고 칩시다. 두 번째는 주어와 주어를 봤더니 he와 he가 동일해요. 똑같은 사람인 게 일치됐어요. 그러면 지웁니다. 세 번째, 여기 동사가 met, 과거형이야. 뒷문장 동사는 was, 과거형이야. 그럼 여기다가 뭘 만든다? ing를 붙인다. 그럼 결과물은 뭐가 됩니까? meeting her. 이렇게 가볍게 나오겠죠. meeting her, he was satisfied. 그녀를 만나서 그는 만족했다. 이런 문장이 짧게 나오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영어가 짧아지는 걸 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면 너희가 고민해야 되는 건 과연 얘네들의 의미가 뭘까? 이걸 독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준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이 분사구문 이 ing 공식에서 가장 간단한 공식이지만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접속사를 생략을 한다면 아무런 접속사를 그냥 생략하게 되면 너희가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분사구문에도 약간의 유도리를 둡니다. 접속사를 생략할 때는 기본적인 4대 접속사만을 생략하는 걸 규칙으로 둡니다. 뭐냐? 그냥 접속사가 없으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넣으세요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예요. 두 번째, 때를 나타내는 when입니다. 세 번째, 조건을 나타내는 if가 있고요. 네 번째는 양보, 두 문장의 사양이 서로 내용이 다를 때 쓰는 do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분사구문에 접속사가 없다. 그러면 너희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대입해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because, when, if, though 이것을 독해를 만드는 영작을 할 때 필요한 4대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에서 이렇게 분사구문 만났어. 예를 들면 meeting her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요 네 가지의 접속사 중에 하나를 써서 해석을 하면 무난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예를 들면 그녀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만족했다.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만족했다. 둘 다 해도 말이 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접속사 같은 경우는 의미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것을 해석해도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생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이 아닌 접속사들, because, when, if, do가 아닌 접속사들, 예를 들면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이 나온다든가, 물론 while은 진행형이랑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아니면 뭐뭐 한 후에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접속사, 다른 접속사가 나온다면 일반적으로는 이 접속사는 생략하지 않고 너희들한테 while meeting her, after meeting her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남겨둔 채로 줄 수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분사구문 공식이에요.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분사구문을 공식을 하고 나면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자, 두 번째를 봅시다. 예문을 볼게요. 그대로. 방금 전에 있었던 예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번엔 이게 있어요. because Tom이라 바꿀게요. Tom didn't met. 탐은 그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he was disappointed. 실망했다 해볼게요. 이번엔. 만족이 아니겠죠. 못 만났으니까 뭔가 만나기로 했는데 소개팅 나갔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미안. 자, 탐은 그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탐은 실망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대로 가볼게요. because 1번의 규칙에 따라서 접속사 생략 가능했죠. 자, 탐이 만나지 못했고 그는 여기선 텀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텀은 지울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동사를 건드릴 건데 너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didn't가 동사가 아닙니다. didn't는 met이라는 동사, 이거 met이 아니네. meet네. didn't meet이죠. 일반 동사 도와주러 나왔으니까 이게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meet입니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동사고 얘는 지금 뭐하러 온 거다? 부정어 not을 붙여주기 위해서 일반 동사를 도와주러 나온 조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에다가 ing를 붙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meeting her가 되겠습니다. meeting her.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죠. 얘는 동사였는데 ing가 되면서 분사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존재가 필요 없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did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동사가 없으니. 그 did는 사라져요. 하지만 누군 남습니까? did가 데리고 있던 not은 있죠. 그러면 여기는 not이 되겠죠. 그러면 not meeting her. 이게 바로 분사구문의 부정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죠. 분사구문 ing의 부정 형태는 not ing구나. 두 번째 분사구문의 형태는 not ing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입니다. 이 얘기는 원래 문장이 부정문이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연습하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분사구문을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사구문. 자, 세 번째 분사구문은 이 문장이 만약에 수동태였다면 어떨까? 자, 해볼게요. Because Tommy was satisfied. 이렇게 나오고요. 탐은 뭐뭐 했기 때문에 그는 laughed. 그는 웃었다. loudly. 자, 아까 그 여성을 만났나 봐요. 탐이. 그래서 이제 탐이 만족을 했어. 탐은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는 큰 소리로 웃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규칙으로 갑니다. 1번 because 생략을 할 겁니다. 원인은 생략했어요. 두 번째 텀 사라지겠죠. 주어가 he와 같으니까. 자, 세 번째 was satisfied에서 동사는 누구다? was가 동사다. 얘는 BPP니까 얘는 분사입니다. 이미. 자, 그러면 was가 주어가 돼서 분사가 돼서 being satisfied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being satisfied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세 번째 규칙이 나옵니다. 세 번째 규칙. being이 비동사를 분사화시켜서 분사구문의 맨 앞으로 돌리면 이 being은 약간 특징이 있어요. being은 문장의 맨 앞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이 상태로 써도 되지만 얘는 사라지고 싶어 합니다. 왜? 주어가 사라지니까 이 being이 빙신같이 부끄러워해요. 그러면서 나 맨 앞에 안 쓰면 안 될까? 그럼 얘가 얘기잖아. 야, 그래도 명색이 분사구문인데 네가 사라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주어도 없는데 어떡하지? 뒤를 딱 봤더니 뒤에 누가 있어요? satisfied가 있네. satisfied 뭡니까? 과거 분사죠. being이 갑자기 이럽니다. 야, 얘만 남겨놔도 분사구문은 되잖아. 왜? 분사구문 어차피 분사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being이 맨 앞에 나왔는데 뒤에 만약에 being을 대신할 분사가 있다면 얘는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쪽팔려서. 그러면 누가 맨 앞에 나옵니까? satisfied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분사구문은 무슨 분사구문이라고 했어? 현재 분사구문이라고 했죠. ing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중3, 고1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분사구문이 과거 분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이면 자동으로 앞에 누가 생략된 거고 현재 분사인 ing가 생략된 거고 사라질 수 있는 ing는 뭐밖에 없으니 being밖에 없으니 너희들은 과거 분사가 나온다면 원래 문장은 애초에 BPP였던 수동태였구나를 한 번에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분사구문 형태는 뭐다? 과거 분사인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자, 요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중학교 3학년 때 너희가 분사구문의 학습을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기본 형식이죠. ing,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으면 지우고 동사의 ing. 근데 거기에 만약에 부정어가 있다면 그냥 not ing. 그런데 그 동사가 being이고 pp형, 수동태였다면 being도 사라지고 pp만 남는 과거 분사로 나오는 분사구문.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가 중3까지야. 그리고 나서 너희가 고1 딱 올라오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번째, 여기서부터 고1로 이어서 더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 뭐냐? 요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외에 자,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As it was sunny today. 이지로 해봅시다. today니까. It is sunny today. We can go on a picnic. 자,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좋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맑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피크닉을 할 수 있다. 소풍을 갈 수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 요 공식대로 가보겠습니다. as 당연히 접속사니까 생략을 한다 칩시다. 두 번째 it이 나왔는데 여기서의 it은 뭐예요? 날씨를 얘기하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죠? 뒷문장의 주어는 we야. 바로 요게 네 번째죠. 주어가 다를 경우에 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 자, 이럴 때는 it을 지우지 않습니다. 주어가 같을 때만 지우는 거니까 it을 지우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얘가 뭐예요? 비동사죠. 그럼 얘를 갖다가 분사를 만들겠죠? being 이렇게 만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앞에 주어가 있죠. 그러니까 being은 사라지려고 하면 쪽팔려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를 봤더니 자기를 대신한 분사도 없어. 그지? 이럴 경우에 being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It being sunny today, we can go on a picnic. 이런 식의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 it으로 시작하거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토익 시험까지도 나오는 문장에서는 자, 이런 식이죠. There being an opportunity. We could succeed. 자, 기회란 단어죠. opportunity. 그 다음 처음에 아예 분사구문이 나왔어요. There being이 나왔습니다. There being an opportunity, we could succeed. 이런 문장을 마주치면 너희가 일단 봐야 되는 건 코마가 있구나. 코마 나오면 슬래시를 치어요. 그럼 앞뒤를 봤는데 뒤에는 문장이 있죠. 분명 여긴 접속사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를 봤더니 동사가 없네요. 앞에는 뭐지? 근데 ing는 있어. 그러면 코마가 있고 한쪽에는 ing만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동사가 없다. 이게 분사구문이라는 것을 알아채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여기에 접속사가 생략돼 있겠구나. 그리고 ing가 여기 있다는 건 주어가 누구란 얘기예요? 얘라는 얘기입니다. there란 얘기죠. 지금 그러면 얘는 문장 자체가 뭐였다는 얘기야? There is there라 문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문장은 there 다음에 ing를 띄워주는 거죠. 원래 문제로 전환시킬 때는. 여기 ing 띄워졌으니까 여긴 비동사야. 뒤에 시제가 뭐야? could succeed. 성공할 수 있었다. 과거형입니다. 그럼 여기는 과거형 비동사가 들어갈 것이다. 그럼 뒤에는 단수다. 그러면 there was an opportunity. 이거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사구문 중에 주어가 다를 경우, 지금 네 번째 분사구문은 주어가 다를 경우의 분사구문이죠. 주어가 다를 경우는 주어를 내버려 두고 나서 뭐 한다? 주어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동사에 ing를 붙인다. 근데 이거 시험은 웬만한 거 다 안 나오고 it이 주어거나 there is there라 문장이 나올 때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경우를 꼭 염두에 둡니다. 그냥 두 문장의 주어가 다른 거는 대상이 다르면 쉽게 눈치를 채니까 요거까지 받으면 나중에 토익 시험까지 이어질 겁니다. 요게 이제 고1 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고1에서 고2, 즉 고1 마지막에 배운 분사구문. 마지막 분사구문 뭐냐? 자, 다섯 번째로 갑니다. 다섯 번째 분사구문은 이 예문을 볼게요. 자, as. 접속사 as는 because나 when의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As we failed the test, we have to study hard.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2학년, 1, 2학년에 겹치는 거고 여기까지 1학년 때 배우긴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2학년 때 나온 분사구문의 주류예요. 주류. 자, 당연히 여기서 1, 2, 3, 4, 5, 6, 7이 다 나오는 겁니다. 2학년 때 분사구문은. 그 중에 이 세 가지가 가장 주류라는 거야. 학교 내신에 나오는 것들은. 자, as we failed the test. 자, 우리는 시험에 떨어졌어요. 시험에 실패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나가요. 접속사 지웠어요. 생략하고 we, 주어 같은 거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 비교할 거 동사죠. 세 번째, failed, 과거형이에요. have to, 현재형입니다. 자, 이렇게 시제가 다르면 여기다 그냥 이거를 failing, ing를 붙이면 안 돼요. 왜? ing를 붙여놓고 문장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원래대로 변환을 하게 되면 접속사는 살려놓고 we는 금방 나오겠지. 주어가 없다는 건 똑같다는 얘기니까 주어는 we는 금방 잡을 겁니다.
이 failing의 ing를 띌 때 누구를 보고 띄어내는 겁니까? 뒷문장 시제를 보고 띄어낼 텐데 뒷문장이 현재니까 얘를 띄어내면 we fail이 됩니다. 현재 실패하는 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바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걸 또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 분사구문은 여기 나온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건 얘보다 시제가 한 시제 과거예요를 알려줘야 돼. 시제가 과거라는 것을 표시를 하면서 동사 원형의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강조하고 배웠죠. 누굴 이용하면 됩니까? 무엇은 과거다. 그럼 그 분사. 분사는 과거다? 현재가 아니고. 그래. 완료는 과거다라고 했잖아. 완료는 과거다. 완료는 과거다. 완료는 완료인데 두 가지의 완료가 있죠. 현재 완료 have pp와 과거 완료 had pp를 배웠단 말이야. ing는 어디다 붙일 수 있어요? had pp에다가 뭐 붙이겠지. 그러면 have pp. 우리는 이걸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문법 자리인데 과거를 동시에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항상 완료는 과거다를 떠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failed에다가 ing를 붙이는 건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뭘 붙이면 됩니까? having failed.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having failed the test.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having failed the test, we have to study hard. 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문장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자, having 이거 하얀색으로 써보자. having eaten dinner already. I'm not hungry. I was not hungry. 자, 두 문장을 나와보겠습니다. 똑같이 분사구문으로는 having eaten dinner already가 나왔고요. 뒤에 문장은 I'm not hungry와 I was not hungry 두 문장입니다. 자, 차이가 뭔지를 잘 보면 좀 센스 있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 현재예요. I was not hungry.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어. 과거입니다. 자, 그리고 문장은 이렇게 분사구문을 줬어요. Having eaten dinner already. 저녁밥을 미리 이미 먹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의미상으로 4대 접속사 중에는 당연히 because 정도가 생략이 돼 있겠구나. 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저녁밥을 벌써 먹었기 때문에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주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어는 누굽니까? 첫 번째 문장으로 간다면 I예요. I. 그죠? 그리고 여기에 having eaten 이거를 풀어서 동사화를 시켜야 됩니다. 문장이니까. Because I 다음에 having eaten인데 너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ing가 붙었으니까 ing만 지우면 되겠지 라고 해서 have eaten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having pp 즉 완료가 문법에 사용됐을 때는 요 뒷문장보다 한 시제 과거다는 얘기야. 하나 과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현재니까 여기의 시제는 뭐였다? 한 시제 과거니까 현재보다 하나 앞은 과거였다. 이거는 ate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having eaten의 변화 형태는 ate가 돼야 되겠죠. 왜? 이 형태를 그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얘보다 하나 과거라는 걸 나타내려고 쓴 거니까. ating은 없으니까. I ate dinner already. 자,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똑같죠. because가 똑같이 나오고 I가 똑같이 있겠죠. 다만 여기는 was잖아. 과거잖아. 내가 과거에 배가 고프지 않았어. 왜? 그거보다 전에 저녁밥을 먹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이전 걸 나타내는 게 뭐다? 과거 완료다. 그럼 얘는 having eaten은 그대로 보였어? had eaten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분사구문을 단순히 중학교 때는 공식 삼아서 ing 쓸까 pp 쓸까 능동수동 개념으로 보던 게 중학교 때라면 고1 때부터는 뭐하냐? 주어가 같은지 다른지 두 문장을 비교해 주는 거에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제가 다른 경우입니다. 시제가 다른 경우. 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분사구문입니다. 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분사구문의 형태와 의미, 포인트 1. 그 다음 분사구문의 시제와 태. 이게 포인트 1, 2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5가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고1까지의 배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고2부터는 바로 여기 당연히 다 나오는데 주력은 5번, 6번, 7번 요게 이제 내신 시험에 영작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과 with 명사 구문인데요. 자, 여기 나온 거 6번이 뭐냐면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래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 자, 이 주어가 다를 경우에 쓰이는 거. 주어를 남겨놨죠? 이거를 원래 우리가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거든요. 주어가 독립적이라서 따로 쓴다라고 해서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하는데 이 6번에 나와 있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은 무엇이냐? 그냥 이거는 수거입니다. 주어, 사라진 주어와 접속사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분사로 시작하는 수거가 있으니 인칭을 따지지 않을 거야. 그냥 그대로 외워 라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여기는 좀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얘기하자면 무슨 스피킹입니다. 자,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frankly speaking. 자, 읽어봅시다. frankly speaking. frankly speaking. frankly speaking. frankly speaking. 자, 이게 독립분사구문 중에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야. 너희들은 여기에 사라진 주어가 뭐야, 사라진 접속사가 뭐야를 따지는 게 아니라 frankly speaking이라고 인칭 없이 그냥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면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런요. frankly speaking. 그래서 이 스피킹 시리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generally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따라서 generally speaking. generally speaking. 자, strictly 엄격하게 말하자면 하면 strictly speaking입니다. strict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그러면 이 스피킹 시리즈는 앞에 부사를 놓고 스피킹을 넣는데 이 스피킹이 뭐뭐하게 말하자면 이란 뜻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이 구조만 알아두면 얼마든지 수십 가지의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게 첫 번째가 스피킹 시리즈를 외워주기. 요 나중에 교과서에서도 이게 본문 나와서 이거 외우는 게 나옵니다. 뭐뭐해서 말하자면. 자, 두 번째는 considering이에요. considering. 자, considering. 따라 considering. considering. 그러니까 얘기는 considering 나오고 나서 쭉쭉쭉 물음표가 나올 겁니다. 명사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네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네모에 관해서는 얘는 considered가 없다는 얘기지. 그냥 아예 considering밖에 없는 거죠. 문장의 맨 앞에 considering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주어랑 접속사 섞는 게 아니고 그냥 무엇에 관해서는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자, 세 번째는 judging from입니다. judging from. judging, 판단하자면 from. 그럼 얘도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겠네요. 자, 이것도 외워주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judging from 하면 무엇으로 판단하건대, 무엇으로 보건대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judging from이야. 따라서 judging from. judging from. 그러면 사실은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은 외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들이 자주 봐주면 돼요. 학교에서 나중에 나올 때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정리해서 한번 나올 겁니다. 많지 않아요. 이렇게 쓰이는 거. 무슨 스피킹 시리즈. 그럼 얘는 부사하게 말하자면 이란 표현이고요. considering, 문장에 considering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 명사 붙으면 뭐뭐에 관해서는 그냥 관해서 라는 얘기고요. judging from 하면 뭐뭐로 판단하건대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나왔네요. speaking of. 자, 4번에 나왔는데 요겁니다. speaking 나오고 of가 있어요. speaking이 앞에 나와서 speaking of 나오면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speaking of 다음에 예를 들면 힘이다. 그러면 누구누구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말하자면이라는 뜻이에요. 그에 대해 말하자면 speaking of 다음에 midterm exam 중간고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speaking of는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크게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은 무슨 스피킹 시리즈 speaking of 그 다음에 considering judging from 요 정도만 봐주면 됩니다. 교과 영어 원투 교과서에 나오는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 더 많아. 하지만 너희가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것만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남아요? 마지막 7번째.
with 명사 분사. 자, 여기 남죠. 요게 2학기 내신 시험 범위이기도 하면서 분사 구문의 마지막입니다. 종착역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분사 구문 이게 끝이야. 죽을 때까지 영어의 분사 구문 이게 끝이야. 이 7가지를 가지고 분사 구문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with 분사 구문은 뭐냐? 자, with 분사 구문은 뭐냐? 요것만 잘 이해하면 아주 쉽죠. 자, with 분사 구문은 with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문장의 뒤에 with가 나올 거고, with 전치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나와야 돼? 전치사 나오면 명사 나오겠죠. 명사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뭐가 나오냐? 여기에 ing나 pp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명사가 ing 다음에 pp 이렇게 3가지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with 나오고 명사 나오고 분사 나와 있는 걸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해석은 뭐냐? 이 with가 동시 상황을 얘기한다. 동시 상황. 그래서 해석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명사가 ing나 과거 분사 하는 채로. 자, 이런 식입니다. 동시 상황. 이거 한 채로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잘 볼게요. He was sitting on the chair.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잘 보세요. With his legs cross. 자, 이겁니다. 그는 앉아 있었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with가 여기서부터 나왔죠. with. 뭐뭐 한 채로. 다리가. 명사가 나왔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분사가 나오는 겁니다. 크로스는 교차하다라는 뜻이죠. 교차하다, 서로 갈리게 하다. 그러면 ing를 써야 될까요? pp를 써야 될까요? 바로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리를 꼰 채로 앉아 있었다는 표현인 겁니다. 다리를 교차한 채로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다리는 크로스를 하는 거냐, 크로스가 되는 거냐, 우리는 이걸 결판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 많이 고민을 합니다. 선생님, 누가 논리적으로 그래. 다리의 입장에서는 크로스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ing 아닌가요? 막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생명 시간에, 과학 시간, 또 과학 시간을 하면 싫어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his heart를 해볼게요. heart가 있고 beat가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겁니다.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his eyes가 있고요. 눈이 있고요. close가 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뭐 다양한 표현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뭘 얘기해 주려면 너희들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체거든. 팔, 다리, 심장, 눈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니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신체 기관 중에. 예를 들면 다리를 꼬아봐. 그럼 니네가 꼬을 수 있느냐? 니네 꼬을 수 있지. 니네가 다리를 꼰 겁니다. 다음, 심장. 야, 심장 5초간 멈추겠습니다. 시작. 멈춘 사람. 니네는 심장을 뛰게 만들 수가 없어요. 심장이 뛰는 겁니다. 됐어요? 자, 눈을 감아볼게요. 자, 눈 감아보세요. 너네가 눈을 감은 거야. 그지? 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신체 기관이 나오고 ing, pp 나오면 니네가 뜻대로 할 수 있는 거면 이 신체 기관들은 너희에 의해서 그 행동이 된 거야. 그러면 다리는 크로스를 하는 겁니까? 크로스 된 겁니까? 크로스가 된 거예요. 너네가 크로스를 시킨 거니까. 그럼 얘는 크로스트가 되는 겁니다. 다리를 꼰 채로. 자, 심장이 빠르게 두근두근 하는 채로래. 심장을 니네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심장이 알아서 뛰는 겁니다. 가장 쉽게 해주는 거예요. 자, 눈이에요. 눈을 니네 마음대로 감았다 떴다 할 수 있지. 그럼 눈은 너희에 의해서 감겨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클로스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with 명사 분사 구문은 다른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신체의 기관이 나오면 니들 헷갈리니까 그것만 한 거야. 다른 게 왜 어렵지 않느냐면, 자, 볼게요.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자, there is a house. 집이 한 채가 있어요. with its window. 그 다음 여기에 face가 있고요. the east.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해석은 어떤 의미일까를 봅시다.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with부터 나왔지, 그지? 어떤 집이냐? 특히 니네 with 나오면 이제는 앞으로 with는 함께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with는 사람이 뒤에 나오면 함께라고 되지만 사물이 나오면 뭐뭐를 가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뭐 한 채로 그 집의 창문이 뭐뭐인 집이 있다. 창문이 어느 쪽을 향해 있어? 동쪽을 향해 있는 집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도 우리는 여기서 이 face는 동사니까 마주하다, 직면하다니까 ing와 pp를 골라줘야 됩니다. 자, ing일까요? pp일까요? ing와 pp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마주하다, 직면하다. 왜 ing입니까? 내가 아까 신체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할 수 있냐 없냐고 했지만 나머지는 되게 쉽다라고 했잖아. 이거 ing인 이유 너무나 극명하죠. face라는 단어가 뭐야? 무엇을 마주하다. 얘 뭐 필요해요? face에 목적어 뭘 마주하고 있어? 동쪽을. 목적어 있어 없어? 고민하지 마세요. 다시 매번 분사구문 와도 우리가 수동태와 분사의 공식은 똑같습니다. 얘는 목적어가 여전히 남아있죠. 동쪽을 마주하는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너희들은 요거에 대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인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 with 명사 분사구문 하고 나면 너희들이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with 명사 분사까지 하고 나면 이 7가지 안에서 분사가 다 끝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분사구문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앞에 문장과 뒷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전부 다 뭘 한 겁니까? 앞에 문장의 접속사를 가지고 연습을 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얘기한다고 했잖아. 자, 코마 해놓고 이론적으로는 뒷문장의 접속사 있어도 똑같이 이렇게 없앱니다. 그죠? 왜? 문장이라는 거는 서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한테 그걸 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영어에서 뒷문장에 분사구문이 나오는 형태. 즉, 코마 다음에 분사구문이 나오면 독해할 때 코마가 나오고 요렇게 ing가 나올 거예요. 또는 코마하고 나서 과거분사 pp가 나올 겁니다. 뒷문장에 분사구문이 나올 때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앞문장에 너희가 분사구문 나올 때는 사라진 주어와 접속사를 찾는 거야. 이 공식대에 맞춰서. 그것을 따져주는 거고 뒷문장에 코마 뒤에 분사구문이 나올 때는 슬래시를 그어요. 앞문장 해석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뒷문장은 동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뭐 하면서. 주어랑 접속사를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동시 상황을 나타낼 때 분사구문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He was running fast 이렇게 나오고 나서 laughing loudly. 자, 이렇게 코마 다음에 ing가 나왔다. 그러면 너희가 봐야 될 건 앞문장이 아니라 뒷문장이잖아. 그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해석을 앞문장을 해석해. 그리고 뒷문장 ing 부분은 뭐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큰 소리로. 동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 나타내기 위한 건데 이 얘기는 별개로 해석해도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문장 분사구문 뒤에 코마 나오면 따로따로 해석해. 앞문장하고 그리고 뭐 했어? 뒷문장 했어. 그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 그는 크게 웃었어. 이런 식으로. 두 개로 해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야. 즉 뒷문장에 코마 ing 나오는 건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사구문에 내신 문제는 앞부분에 나온 것만 할 때만 이 7가지 패턴대로만 고민해주면 됩니다. 뒷문장에 나오는 분사구문 뭐라고? 코마 이후의 분사구문은 ing일까 pp일까만 봐주면 돼요. 하는 걸까 되는 걸까만 보면 되는 겁니다. 해석은 그냥 끊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앞문장 했어 그리고 뒷문장 했어. 요거예요. 독해할 때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야. 분사구문 배우고 나면 뒷문장도 이렇게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찾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동시 상황이에요. 달리고 있었다랑 큰 소리로 웃었다. 이거는 똑같은 문장이라는 얘기야. 같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볼게요. 바로 체크까지만 해보고 너희들 요 분사구문 문제 있죠? 요거 151번부터 180번 있죠?
151번부터 180번까지는 이거 해서 언제 제출하냐면 주말에 갖고 오세요. 토요일까지. 주원이는 금요일이라든가 이때 갖다 내면 돼. 금요일에 내면 선생님이 채점 해가지고 답안지를 지난번부터 만들 줄 겁니다. 알겠죠? 요 문장을 언제까지 한다? 잊어먹기 전에 토요일까지 해오세요. 2장입니다. 자, 바로 체크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바로 체크. 24번 보세요. seen이 있고 seeing이 있죠. 자,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야? 분사 구문에 접속사와 주어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seen과 seeing이 물어보는 건 뭐야? seen이라는 얘기는 모든 분사 구문이 현재 분사 구문이니까 여기는 비동사가 있었다는 얘기고 seeing이라면 주어가 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보면 1초 만에 끝나야 됩니다. 왜? 분사 다음에 지금 누가 있어요? 힘이 있죠.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에요. seeing이죠. Seeing him, the baby began to cry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돌려보자. 은지야, seeing him, the baby began to cry. 자, 이 문장을 began to지. 이 문장을 원래 부사절로 바꿔봅시다. 접속사 있는 문장으로. 자, 접속사를 맨 마지막에 할게요. 그러면 원래 문장대로 바꾸면 주어부터 살리면 되겠죠. The baby. 그 다음 여기 있는 1번, 2번이니까 그지? 그 다음 얘를 해결해야죠. seeing을. The baby. C가 아니죠. 여기 ing 붙어있죠. 얘는 원래 동사 자리였다는 얘기잖아. 동사는 누구끼리 비교해? 동사와 동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뒷문장 시제가 뭐니까? 과거예요. 니네 이거 비교하는 겁니다. 뭘 봐야 되는지를 보란 얘기야. 분사 구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뭘 봐야 되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럼 seeing에 ing를 띌 때는 무슨 시제를 더하라는 얘기야? 과거 시제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거 시제는 뭐예요? so가 되겠죠. him. 자, 이거잖아.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접속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의미상. 여기 생략이 돼 있지. 그럼 뭐야? when, because, if, though.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야. 아기가 그를 보았다. 아기는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좋겠냐? 라는 적절한 게. 어떤 게 제일 적절하겠어? 아기를 보았을 때. 아기가 그를 보았을 때. 요런 식으로 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니네 분사구문 공식으로 해가지고 요 답만 고르는 거면 연습 안 됩니다. 요거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성민이 left와 living in the car. The dog started barking 했습니다. left예요? living이에요? left, living, left, left래요. 자, live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1번은 떠나다, 2번은 남겨두다. 남겨두다만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떠나다는 목적어 안 나옵니다. 수동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의 입장에서 사라진 주어는 누굽니까? 원래는 문장으로 만들어보자. 접속사 빼고 사라진 주어는 the dog, it이라고 봐도 되겠죠? it. 다음 it was. 자, left가 답이니까 앞에는 being이 생략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being은 과거니까 it was left in the car. 차 안에 남겨졌다. 그 다음 그 개는 짖기 시작했다. 이 문장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접속사가 적합하겠느냐? 가장 부드러운 말을 이어보는 거죠. when, because, if, though. 어느 게 맞을까? 가장 적합한 건 뭐가 맞을까요? 자, 앞문장은 이거야. 두 문장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개가 차 안에 남겨졌어. 개는 짖기 시작했어. 개가 차 안에 남겨졌을 때 괜찮네요. 그죠? 개는 차 안에 남겨졌기 때문에 짖기 시작했다. 둘 다 괜찮네요. if랑 do가 아니면 되니까. 그런 의미 찾아주면 됩니다. 자, 3번. eaten과 having eaten dinner. 자, 현서야. 이거 바로 뭡니까? 바로 나오죠? 네. 답은 뭐예요? having eaten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 eaten과 having eaten에 이거 내가 왜 바로 나와야 되는 거냐고 했으면 eaten은 과거 분사고 having eaten은 현재 분사입니다. having pp죠. 뒤에 누가 있어요? 목적어가 남아있으니까 니네는 과거 분사를 당연히 제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having eaten dinner, they went out이래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접속사만 빼고 주어 동사만 만든다면 너 왜 모른 척을 해? 왜 딴 데를 쳐다봐? Having eaten dinner잖아. They They. have 이거 아니라 자, having eaten이 나왔죠? having eaten이라는 거는 having pp라는 얘기야. hate having pp라는 얘기는 시제가 다른 경우, 즉 완료를 이용한 완료 분사구문 having pp를 이용하는 거잖아. 완료가 갖고 있는 건 뭐다? 완료가 갖고 있는 건 과거 과거다. 뭐보다 과거다. 분사구문에선. 뭐가 과거란 얘기야? 뒷문장의 주어의 동사보다 과거다. 뒷문장 동사가 뭐야? 과거. 얘보다 하나 과거다. 그럼 뭐야? had 그래, 그거야. had eaten dinner. 그들은 저녁밥을 먹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갔다. 그럼 이럴 때는 뭐 하면 됩니까? 저녁밥을 다 먹고 난 후에 뭐 애프터도 맞겠고 먹었기 때문에 because 의미도 되겠고 뭐 다양한 의미를 될 겁니다. 의미상으로. 중요한 건 뭐다? 여기 having eaten은 had eaten이었다. 뒷문장보다 하나 빨랐다. 자, 4번 shaken과 shaken이 있어요. 자, shaking과 shaken이 있습니다. 요거 with 분사구문이네요. 자, 주원아 이거 뭐예요? shaking과 shaken. shaken이에요. 그지? 그 이유는 어떻게 찾는다고? body, 몸이죠. 신체 기관을 니네가 움직일 수 있으면 with 분사구문은 무조건 과거 분사입니다. shaken. 몸을 흔들면서 서 있었다. 해석은 이거죠. 그는 빗속에 서 있었다. 몸을 흔들면서. 떨면서로 해석해가지고 떠는 거는 무의식적인 거니까 쉐이킹으로 봐도 안 됩니다. 안 돼요? 흔들면서 저 비 안에 서 있는 미친놈 아니에요?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shake가 떨다. 네, 떨다로 무의식적으로 이게 되는 거니까 쉐이킹이 니네 이거 shake라는 게 그 뭐냐면 흔들다란 단어고 떨다란 단어가 있는데 그건 있어요. 트램블이고 shake란 단어가 니네는 떨다가 아니라 얘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죠. shake. shake 다음에 목적어 취하. shake 단어 뜻이 뭔데? 이게 떨다야? 아니야, 이거 흔들다야. shake hand. 흔들었다. 아니지, 몸을 턴다는 얘기야. 빗속에서 몸을 이렇게 뭔가 흔들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이게 몸을 떨려서 니네가 지금 상상하는 건 얘가 빗속에서 비가 있으니까 몸이 추우니까 떨리겠지라고 상상을 한 건데 왜 꼭 그렇게만 가지? 비를 맞으면 몸이 항상 떨리냐? 단어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단어를 가지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시험 문제는 너희가 거기에 주어진 팩트, 영어 시험에서는 주어진 그 단어에 가지고 문제를 해야지 상상력을 가미하는 순간 문제가 하늘로 간다는 얘기야. 내가 뭘 얘기했냐? 여기 신체라고 했잖아. 신체. 그지? 신체 입장에서 목적어를 하는 거라면 얘 목적어 안 나오는 애라면 당연히 쉐이킹밖에 없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트램블이면 얘는 트램블링밖에 없습니다. 이건 떨다기 때문에. 근데 얘는 몸을 흔들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쉐이큰을 졸라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나중에도 문제가 나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몸을 흔들면서, 몸을 털면서도 있을 수 있고, 몸을 흔들면서. 왜? 설 수 있잖아. 몸 흔들면서. 몸에 뭐 빗속에서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와, 비 온다. 이거 뭐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미친 것도 아니고라니. 미쳤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따지자면. 꼭 떠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력, 이런 문제를 왜 풀어봐야 되냐면 너희가 거기다가 아 이거겠지라고 예단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얘기하는 건 뭐야? 분사에서 핵심은 목적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잖아. 그지? 일단 쉐이크를 떨다라고 했잖아. 니네 해석을.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석은 몸을 떨면서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 쉐이크는 누가 하는 거냐?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얘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는 쉐이크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주세요. 자, 다음 The bird flew away 나왔잖아. 새가 날아갔어요. 다리를 뭐 하면서? 다리 나왔잖아요. 브레이크가 목적어 있는 애죠. 목적어 있는 애는 ing pp가 있을 때는 뭐 한다? 부러진 채로죠. 요게 broken이 되겠습니다. broken. 다리가 부러진 채로. 자, 6번 As I was excited, I screamed. 나는 흥분했기 때문에 비명을 질렀다래요.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해. 응? Have excited? 그럼 분사구문이 아니잖아. Having excited? 왜 having pp를 썼어요? 요 being이지. being excited지. 동사에 ing 붙이는 거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서 being이 한 번 더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지. 너희들 being excited가 일반적으로 사라집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꼭 지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쓴다고 틀린 게 아니란 얘기야. being excited가 원래 맞는 말이고 한 번 더 줄이면 being도 생략될 수 있다. 요걸 생각하는 거죠. 다음 하늘이 when it is fine we will go on a picnic. it being이 되겠지. it은 주어가 다르니까 남겨뒀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being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6번 being excited. 요거 6번에다가 근데 너희들 이렇게 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답은 이것도 맞죠? as excited도 맞아요. 두 가지 다 됩니다. 왜? 나는 as를 남길 거야. 주어 사라지고 being 사라졌어. 이거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as 사라지고 주어 사라지고 이게 좀 더 정확하겠네. 원래는 being excited가 맞는데 일반적으로 주어가 아예 없고 뒤에 분사가 있다면 being 사라지는 게 좀 더 보편적이니까 정답 6번 답은 being excited가 아니라 as excited로 정해주세요. 정정. 요게 좀 더 맞겠네요. 앞문장의 동사가 was가 과거고 뒤에 screamed도 과거니까 시제가 둘 다 과거인데 왜 굳이 완료를 쓰죠? 완료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한 문장의 시제가 다른 시제보다 한 시제 빠를 경우에만 시제가 다를 경우에만 쓰는 거잖아. screamed도 과거, was도 과거. 동일하잖아. 8번 문제. As she wasn't well, she went to the hospital. 성민아, 이거 답은 뭐예요? Not being well. 이건 not being well이 되겠죠. as가 사라지고 지금 was가 being으로 될 거고요. 그죠? 시제가 똑같죠? 그런데 지금 not이 있죠, 지금? 그러면 being not 아니 이거는 모든 분사구문은 not ing 이렇게 쓴다는 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not being well. being은 이때 사라지지 않아요. 왜? 뒤에 분사가 없으니까. 주어는 없어도. 그래서 not being well.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냐? 자, 너희가 요걸 가지고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요거를 풀을 건데 선생님이 요거를 토요일 날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선생님이 토요일 날 선생님이 가져오면 채점을 해서 또 돌려주면서 요거 답안지도 또 만들어서 같이 꽂아 넣어 줄 거야. 다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이 뭐가 틀렸는지 질문할 기회가 없어지니까 토요일 날 나한테 내게 되면 채점을 돌려주고 답을 준 다음에 일요일 날 나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권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요 진짜 시간 있어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일요일 날 답안지만 또 받아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는 2시간 내내 이 분사구문 하지 않고 관계대명사만으로 마무리를 지을 거거든요. 관계대명사 하면서 관계대명사를 하는 족족 바로 문장까지 거기서 바로 해버릴 거야. 바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오늘 과제 제출하는 사람들은 과제 걱정 없이 주말에 만나면 되고요. 과제 제출하는 사람들은 내일까지가 있고요. 우리 페널티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페널티가 꽤 만만치가 않아요. 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과제 늦지 않도록 제출하도록 합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